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34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NP 메디 이사님이신 곽수영 이사님께서 규제 환경 속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제목으로 저희 1시간 동안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곽 이사님께서는 식약처에서도 근무하셨었고, 그다음에 루닛이라는 또 회사에서도 근무하셨었고, 지금은 JMP 메디에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뜨거운 박수로 곽 이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이사님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유해드린 제목대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 각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접점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늘 참석하신다고 부일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이제 통계 전공자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제 발표 자료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해나갈 때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해서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물하고 이제 학사 때 이제 생물학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생물통계학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바이오스태티스틱스 전공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저기 성균관 융합의과학원에서 이제 임상연구 설계평가과에서 이제 좀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이오스태 전공하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좀 이번이 이제 5번째 회사인데요. 이제 첫 회사 질병관리본부에 있다가 드림CIS라고 이제 그 임상 업무 수탁 기관에 이제 통계학자로 있다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7년 정도 의료기기 심사부에서 이제 통계심사관으로 이제 일을 모성에서 했었고요. 그때 이제 어 이불 대표님하고도 이제 그 대전에서 모임 있을 때 이제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심사부로 있다가 루이 심사부에서 통계심사관으로 있다가 이제 2019년에 루닛에서 이제 그 FDA 인허가 준비를 위한 이제 바이오스탯을 뽑아서 지원을 해서 이제 루닛으로 이직을 해서 이제 5년 정도 일하다가요. 이제 작년에 이직해서 이제 JMP 메디에서 바이오스탯으로 이제 이사 직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력하고 이제 좀 그 이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좀 주요한 경력에 대해, 주요한 이제, 업무 경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통계심사 업무를 했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좀, 막연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제,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임상 자료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와 관련된 이제 통계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이제 그 의료기기 임상 계획서에서 뭐 피험자수 산정이라든지 통계 분석 방법이라던가 그거를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성을 받고 진행된 임상 결과 보고서에서 이제 또뭐 통계적인 오류가 없는지 등의 일을 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규제 관련해서 이제 안내서나 가이던스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에서도 이제 일을 관련된 인풋을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상 자료라고 하면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의미하는데 이제 뭐 어떤 그 조건이 맞는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GCP와 같은 절차에 맞게 진행된 임상 시험에 관한 뭐 결과 보고서라던가 해외 허가 당시에 제출된 임상 자료라던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통계심사 업무라고 하면 이제 계획서 단계에서는 이제 임상시험 디자인이 적절한지 뭐 이제 그 연구 목표에 맞게 샘플 사이즈 계산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주된 업무를 했었었고요. 이제 결과 보고서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자료의 요건이 맞는지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거에 부합한 자료가 들어왔는지 하고 이제 내용의 통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못이 있을 경우에 이제 공문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시정해 주세요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샘플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계 가설이 제시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제시한 근거들이 미흡하다거나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근거나 이제 미흡한 점들을 요청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가 이제 산업계로 옮겨서 루닛에서 이제 임상 통계학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루닛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의료 AI, 메디컬 AI 기업인데요. 이제 의료 영상에 이제 AI,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이상이 있는 이상 병변을 이제 이렇게 히트맵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그런 를 가진 회사였고요. 이제 지금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또 의료기기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식약처라던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아야 또 의료기기로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이제 그런 어,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미국 FDA 3건의 허가를 받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이 연구를 준비할 때 이제 프로토콜을 작성을 한다던가, 결과 보고서를 이제 통계 분석을 한다던가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직접 문서를, 계획서를 쓴다던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적인 이제 업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통계적인 추정을 한다던가,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이제 논리를 통계학자로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를 뭐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뭐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통계 분석 결과 또한 이제 요건에 맞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만들었던 그래프인데요. 이제 결국은 회사 제품을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실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얘기를 할 때 ROC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래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세팅에서 이제 AI 도움 없이 한 결과가 요 초록색 곡선이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판독을 했을 경우에 같은 영상을 이제 워시아웃을 두고 위드 AI에서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초록색인 거에 비해서 파란색일 때 결과가 더 좋아진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황색 선은 기기의 단독 성능인데요. 이제 기기의 단독 성능이 또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R로 분석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팀에서는 이제 GitHub에서 이제 코드들, 파이썬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 GitHub에서 이제,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FDA 허가를 5년 동안 3건의 FDA 허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개된 FDA 허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한 결과가 이제 FDA SSED라는 문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도 이제 그 510K 문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제품의 그 성능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업무들을 이제 5년 동안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직을 한 곳은 이제 JMP 메디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그 영입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9월 3일 날 첫 출근이었는데 이제 기사도 내주시고 사진도 잘 찍어서 이제 좀 환영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JMP 메디는 이제 또 이제 임상 관련된 회사인데요. 우선은 이제 그 임상시험에서 활용되는 그 플랫폼을 만들다가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을 을 하는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좀 업계에서 이제 관련 경력이 많으신 분들 모아서 이제 팀을 갖춰 가고 있고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도 이제 9월에 조인하게 되면서 이제 JMP 메디에 이사로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JMP 메디에서 저는 이제 의료기기 쪽, 바이오스탯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회사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학자로서 이제 임상시험 성공을 위한 여러 의료기기 회사에서 이제 업무들을 맡기시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통계 관련된 인풋이 필요할 때, 어, 그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워크숍 때 이제 어떤 일들을 할지 발표도 했었고, 이제 이때 의료기기 조직을 키운다고 이제 이 기사도 나가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5월에 이제 저기 팀원도 이제 바이오스탯 어소시에이트도 한 분 들어와서 이제 팀으로서 이제 뭐 깃허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는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외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내용을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게시판,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이제 글을 써보실 분들을 이제, 어떤 분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게시판 하나 맡아서 이제 티 테이스팅 레이즈의 스테지 이야기라고 이제 글을 쓰는 활동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남편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티테이스팅 젠틀맨이 저는 티테이스팅 레디하고 이제 블로그는 티테이스팅 스태티스티션스라고 해서 이제 그 임상 통계 관련된 글을 이제 임상 통계 관련된 글을 쓰는 테크 블로그를 이제 같이 남편과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글을 이제 꾸준히 올리고 있고요. 이제 저하고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글을 씁니다. 이제 뭐 링크드인이나 이제 미디엄닷컴 같은 이제 블로그 활동도 이제 했었었고 이제 링크드인도 좀 꾸준히 좀 글을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클럽 운영도 이제 제가 좀 했었었는데요. 이제 2020년에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책을 이제 함께 읽어보는 모임을 이제 패스트파이브에서 이제 이제 클럽 운영을 이제 제안해 그럴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모두의 딥러닝을 공부하는 걸 운영을 했었었고요. 이제 그 가짜 연구소에서 이제 2021년인가 2년에 이제 또 의료, 메디컬 이미징 관련된 이제 책을 같이 읽어보는 모임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2022년에 했습니다. 예. 이제 뭐 아이 미더에서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23년 6월에 발표도 했었고요. 이제 그때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JMP 메디 와서도 이제 가끔 발표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작년에 의료인공지능 학회에서 이제 의료인공지능 인허가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 의료 영상에 AI를 활용한, 진단에 활용하는 제품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소개하는 발표들을 하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부 활동은 이제 직업적인 거 하고, 이제 어떻게 블로그나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퍼스널 밸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슬라이드를 했는데요. 이제 퍼스널 밸류를 언제 이제 좀 구체화를 했냐면, 이제 작년에 그 루닛에서 이제 5년
재직을 하면 이제 리프레시 휴가를 열흘을 주게 되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그동안 했던 일들 정리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 커리어에 관련된 것들을 쭉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밸류들을 이제 좀 잡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들이고요. 그때 이제 동해시 가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이제 바다도 보고 뭐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좀 다섯 가지 밸류를 이제 좀 꼽으면 이제 좀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게 좀 중요하게 저는 이제 삶에서 중요하게 이제 따르는 가치이고 그거와 연계돼서 이제 뭐 관계 좋은 관계를 쌓고 배우고 이제 건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거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밸류를 이제 제가 따르는 밸류로 이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하기 전에 이제 링크드인에 글을 썼었는데요. 이제 일을 이제 이직을 앞두고 썼던 글인데 새로운 거를 배우고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의료기기 쪽 인허가에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 하면 이제 좋은 의료기기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건강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연계가 되면 또 제 신앙 크리스찬으로서도 이제 보람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다섯 가지 밸류에 대해서 이제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보고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준비한 내용은 요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좀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도 했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의료기기 임상 쪽에 이제 식약처의 의료기기 심사부에 이제 임상통계 심사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의료기기 임상 쪽에 계속 이제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의료기기 임상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좀 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좀 꽤 나름 이제 좀 독특한 좀 커리어를 좀 쌓아나가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영어 이제 해외에서 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영어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강점이 있고 이제 좀 자신 있게 좀 FJ랑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뭐 이제 자료들도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게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좀 잘 없는 강점 중에 하나여서 이제 좀 리스트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통계학에서 이제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했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통계 유머 같은 건데요. 이제 통계학자들은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순간 모먼트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미지로도 만들고 이제 막 좀 공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좀 오늘 이 발표 자리를 통해서 이제 좀 통계학자로서 이제 했었던 이런저런 경험들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기사님 음. 감사합니다. 네. 음, 어, 네. 이런 쪽이 처음이라서 제가 아주 무식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의료 쪽 관련된 거 심사받는 거는 약하고 기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요? 바이오 생약과는 이제 식약처 구조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의약품하고 이제 네. 바이오 생약이라고 해서 이제 백신이라던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생약제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카테고리가 기는 하고요. 이제 또, 의약품, 뭐, 바이오 생약,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그럼 주로 이제 기기 쪽에 계셨었는데, 그러면 뭐를 기기라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디까지를 기기라고 하는 건지. 그다음에 주로 의료기기 중에서 어떤 쪽을 많이 다루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료기기 는 이제 이제 어떤 화학적인 제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한다? 치료 효과, 양리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드러그, 이제 약물인 거고요.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화학적인 효능을 이제 체내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질병의 뭐 진단이라던가 치료라던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치료 효과까지가 이제 좀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이제 뭔가 의료기기스럽지만 이제 공산품인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저기 좀 규제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의료기기하고 이제 공산품 등의 이제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넘기면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계에서 이제 꽤 기술력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용, 필러, 필러 제품도 이제 여기 실제로 이제 많이 생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꽤 수준이 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은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덴탈 임플란트 제품도 이제 지금 최근 통계까지는 제가 이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한 의료기기 제품의 이제 1위가 이제 치아 임플란트 예, 음, 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식되는 제품으로서 이제 어떤 조직의 수복이라던가, 이제 예,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제품들의 수준이, 어, 매우 높고 이제 시장에도 많이 이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그 학위를 마쳤을 때는 좀 바이오스탯 잡이 많이 없었는데, 이사님은 뭐 또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굉장히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 간단한 질문부터 하자면 아까 이제 루닛의 결과에서 이게 그 스탠드얼론이 더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오히려 방해된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전달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AI를, 그러니까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제 네. 영상의학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뭐 이제 일자리가 뭐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처음에 많이 있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판독 보조하는 제품으로서의, 으로서 이제 기능을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기기 단독 성능도 좋아야 결국은 이제 의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멀티리더 멀티케이스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AI 활용을 했을 때 이 판독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정도가 이거는 지금 이제 일반의 하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 섞어서 반반씩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한 결과이고 이거 이제 쪽에서 보면 이제 뭐 레지던트라던가 이제 일반의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AI를 활용했을 때 이제 도움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게 나오고, 이제 전문가 그룹에서는 사실 이제 AI의 보조를 받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그 판독 성능이 올라가는 정도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숙련되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크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효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결국 이제 이 AI의 정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는 것도 기준이 결국 이제 전문가가 세운 그 정답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이제 그 휴먼 리더의 성능을 뭐 월등하게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효율을 올려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좀 부족한 뭐 중진국이라던가 개도국에서의 이제 이런 효용을으로 이제 주로 이제 제품의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 그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모든 도메인에서 AI가 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계신 분야에서도 좀 그 이제 뭐 당연히 루닛은 뭐 제가 알다시피 이제 비전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AI 도입하긴 했지만, 뭐 현재 이제 인허가나 이런 쪽에 뭐 LLM이나 이런 활용도도 좀 요즘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아직 명시적으로 이렇게 좀 뭐, 우리가 활용하고 있어요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어,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그 미국 FDA도 그렇고, 국내 식약처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허가를 내준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규제기관에서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A 업체가 인허가 문서를 제출했을 때 이게 요건에 맞는지 아니면 필요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를 이제 좀 구분해주는 정도의 AI는 금방 활용을 하지 않을까? 활용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이제 사실 이제 규제기관의 가이던스 문서 같은 거는 사실 좀 제너럴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 인허가 요건에 맞는 자료를 LLM을 쓰든 뭐 해서 이제 좀 어, 단번에 쉽게 만들어내기가 이제 쉽지 않을 거기는 해가지고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업계하고 이제 규제기관 전부 이제 어 활용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AI를 활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JMP 메디 같은 회사에서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도와주면서 좀 사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임상시험 진행하는 때 이제 그 EDC 플랫폼을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맡고 있는 분야에서는 AI로 뭐 이제 좀 오토메이션 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하시는 그 비전이나 직장 옮기시는 거 보니까, 엄청나서, 뭔가 더 궁금한 게, 회사보다는, 그, 너무 이렇게 큰 뭐 공공기관도 갔다가, 스타트업도 갔다가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비전 중에, 원래, 하고 싶은,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 이사님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고로 저는 누리슬 주식을 샀어요. 예전에 2만 원에 사서 20만 원에 오를 때까지 잘 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나중에 음, 알았지만, 네. 음. 네, 그래서 르니스트에 관심도 많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큰 건 아니지만, 근데 일단 잘 모르지만, 이쪽, 이렇게 AI 스타트업도 보다 보니까, 르니스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정준 교수님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내용도 중요한데, 모르는 분야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와, 저렇게 많은 커리어를 가고 공부도 지금 박사과정 하고 계신 게,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아, 뭐, 제가 되게 좀 이렇게 좀 이직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제 뭐, 제가 되게 뭐,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직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어떻게 이제 좀, 운이 좋게 이제 뭔가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개인적인 밸류들 이제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본 때에 이제, 루닛에서 이제 저는 이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FDA를, 3개를 받고 하는 게 이제 큰 성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FDA 임상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이제 제가 조인했을 때 5년 동안 이제 3개를, FDA 3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FDA 임상을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상황이 아닌 게 좀, 보여서 이제, 음, 그러면 그 제가 이 루닛에서 이제 좀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이제 그 인허가 임상에서 이제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회사가 이제 그 메인 제품들이 다 인허가를 받았을 때 그럼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하면 이제 그게 좀 막막했고, 음,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이제 좀 그럼 다음 길을 좀 찾아봐야겠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뭐 외국서 공부한, 것도 보여드리고, 이제 시약사에서 일했던 것도 이제 어,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제가 그동안 좀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는 것, 사실 외국서 공부하는 게 저는 이제 생물 통계를 이제 제가 생물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바이오스탯이니까 바이올로지랑 좀 비슷한데 이제 실험을 안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이제 음, 좀 메인이 통계여서 사실 좀 되게 좀 공부가 힘들겠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서 일을 하면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보람이 있고 그런 거여서, 음, 음,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릴 수 있는 데서 일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JMP 메디에서도 이제 마침 이제 그 인허가 조직을 이제 구성하시면서 사실 이제 좀 통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특히나 경력 있는 바이오스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좋게 봐주셔서, 예, 그런 것들이 다 좀 잘 연계가 돼서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기사를 봤는데요. 방금 좀 전에 하면서 회사 공고를 찾았는데, 회사 공고 찾았는데 나오는 게 각수 이사님 영입이라는 기사가 딱 떠서 아, 스카우트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서 샘플 사이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샘플 사이즈를 구할 때 지파워를 많이 쓰잖아요. 분석,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지파워 쪽을 많이 활용을 해서 쓰는데, 지금 뭐 승인을 받거나 할 때 그런 심사를 받을 때 특별히 뭐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지파워도, 지파워든 이제 뭐 패스든 뭐 엑셀이든, 이제 뭐, 이제 뭔가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뭐, 식약처에서 이제 제약을 거시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네.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게 이제,
어떤 공식을 활용을 했는지 하고 이제 그 공식에 사용된 뭐 이펙트 사이즈라던가 뭐 이제 뭐 분산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G파워나 뭐 어떤 프로그램 활용에 뭐 예, 그렇게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샘플 사이즈 같이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백되어서 뭐 어떻게 좀 처리를 했더니 패스를 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그 공식은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하지는 않아서, 공식은 이제 좀 정해진 공식 쓰시면 되는데,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이펙트 사이즈를 크게 설정을 하면 이제 저기 샘플 사이즈가 적어지는 뭐 그런 관계인데, 이제 그런 거일 때 이제 근거에 대한 이제 보완 요청을 많이 받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이제 근거 문서를, 그러니까 뭐 논문을 더 찾거나, 이제 좀 그 의견 주신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좀, 그 참고 문헌 찾고, 이제 근거 막 찾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 데이터들이 분산이 되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분산이 크게 나온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N수가 이제 좀 너무 크게 계산이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분산이 너무 크게 나온 거는 이제 그 분산을 구한 이제 데이터? 뭐 그 뭐 파일럿 스터디 결과가 사실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분산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커가지고 뭐 몇천 명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런 결과는 이제 사실은 좀 못 쓰긴 하죠. 예. 실제로 이제 그 혹시 그럴 진행을 하기 때 어려우니까, 예. 그 설계 프레임을 변경을 한다든지 뭐 컨트롤을 좀 더 많이 시킨다든지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네. 사실 이게 좀,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안 가능한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속형 자료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게 분산이 크게 나온다. 이러면 이제 뭐 어떤 컷오프 포인트를 정해서 이거를 바이너리로 좀 바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뭐 점수로 쓸 땐 데이터를 뭐 성공, 뭐 이제 뭐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율에 대한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이제 뭐 점수 형태로 접근했을 때보다 좀 접근 가능해지는 형태로 좀 변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어,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